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어 교과서 79쪽을 펴시고 국어 공책을 꺼낸 다음 이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교과서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의 청년 전영필은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드넓은 논을 둘러보며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했다.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이 깊었다. 게다가 언제래요, 지금? 일제강점의 세상.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일제강점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뭐 역사에서도 배우고 국어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을 텐데 네, 맞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일제강점기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교과서 맨 처음 부분에서 상복을 입은 전영필이 몇 년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쵸? 1930년. 그러면 지금도 일제강점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봅시다.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대요. 불문가지 뜻을 모르면 교과서 아래를 한번 보세요. 뜻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라는 뜻 정도가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전영필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외놈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스승 고이동의 당부가 떠올랐대요. 자, 서화 전적이 뭔지 몰라서 지금 현중이가 이걸 찾아봤나 봐요, 사전에. 서화 전적이 뭐지? 귀중한 물건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하고 찾아보니까 서화란 글씨와 그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전적은 책과 같은 뜻이구나. 뭐 이런 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읽는 중 활동이죠. 네,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스승 고희동의 당부가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희동도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본 바로는 이 고희동 선생님은 전영필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전영필이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도 있죠. 강남에 휘문고. 근데 이때 이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영필이 미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지금 나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이런 서화 전적들을 지켜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스승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 보는 눈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던 누구요? 오세창의 훈계도 떠올랐다. 네, 그렇죠. 오세창. 오세창이 누군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같이 볼게요.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던 외종형, 뭐 사촌형 정도 되나봐요. 월탄의 조언도 떠올랐다. 월탄은 우리 간송 전영필 할 때 간송처럼 사람의 이름 앞에 붙는 그런 말을 뜻하는데 이 월탄은 누구였냐면 월탄 박종화라고 소설가였어요. 역사소설을 주로 썼던 소설가인데 뭐 이런 사촌형의 조언도 떠올랐대요. 그러면 지금 전영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3명이 나왔네요. 첫 번째 고희동 선생님, 미술 선생님. 두 번째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오세창이라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촌형 박종화.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영필이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서화와 골동품의 문외한인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유일한 길인가? 그렇지는 않다. 아버님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의 뜻이 있으셨지 않은가? 그래서 운영난에 처한 가회동의 반도 여학교를 인수하려고 하셨지. 매달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학교 인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훗날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셨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교육 사업의 뜻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전영필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반도 여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고 교육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내 나이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라고 또 생각했네요. 고이동 선생님과 오세창 어르신이 서화 전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나 그냥 이거 해야겠다. 나 서화 전적 지켜야겠다 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 전영필은 누구를 찾아갔대요? 오세창. 아까 앞에 나왔던 이름이죠. 자, 그러면 현중이가 이 글을 읽다가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영필이 찾아간 오세창 어떤 사람일까? 라고 궁금한 마음이 든 거죠. 이것도 바로 글을 읽는 중 활동이에요. 그러면 오세창이 궁금하니까 뭐 오세창에 관련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지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현중이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또 계속 읽어볼게요. 네, 이제 오세창을 찾아가서 오세창과 전영필이 나누는 대화가 쭉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지난해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약관의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한가. 약관의 나이, 요것도 모르면 교과서 밑을 보세요. 되게 어린 나이, 젊은 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친이 192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전영필이 24살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픈가 라고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오세창이. 오세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영필을 위로했다. 너무나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전영필의 목소리는 담담했대요. 그렇다고 슬픔이 어디 쉬 가시겠는가. 나도 16살의 선친을 여의어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네 라고 같이 위로를 해주네요. 오세창은 전영필을 지그시 바라보다 물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변호사 시험을 볼 생각인가? 라고 물어봤대요. 전영필은 맨 처음엔 뭐 변호사 쪽에 뜻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변호사 시험 볼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어르신. 변호사는 선친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는 집안의 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집안에 지금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서 전영필은 이제 집안의 일을 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겠구만. 자네 집이 제법 큰 미곡상을 하고 있다니 신경 쓸 일이 많겠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자, 미곡상 어디일까요? 뜻을 모르더라도 약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미예요? 쌀 미자죠. 쌀이랑 쌀 비롯하여 다른 곡식들을 파는 가게를 뜻하는데 지금 전영필네가 논밭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곡상을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옛말에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으니 자네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걸세. 너 지금 돈은 많지만 그만큼 걱정이 많을 거야.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만큼 걱정이 있을 거야. 너 잘 처신해라 라고 오세창이 얘기했습니다. 오세창의 표정이 복잡했다. 왜 복잡했을까요? 뭔가 걱정도 되고 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세파에 시달려본 경험이 없는 저 맑은 청년이 어떻게 그 큰 재산을 꾸려갈 것인가. 우리 아까 재산 얼마라고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 재산을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러면서 걱정이 생겼나 봐요. 자, 그러면 또 뒤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 상의 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예책과 서화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보고 싶습니다. 고이동 선생님, 아까 누구였죠?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어르신께서 고이동 선생님과 어르신은 누구? 오세창. 인도해 주신다면 조선 땅에 꼭 남아야 할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데 적은 힘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세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쉽지 않은 큰 결심을 했구만. 근데 너 서화 전적 지키려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영필이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거 당연한 거 물어보지? 라고 혼란스러워서 잠시 고민한 뒤에 이제 대답을 하네요. 오래전 제 외숙께서,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세상의 유혹에 꿋꿋하려면 옛 선비와 같은 격조와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이동 선생님께서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전적을 외놈들에게서 지키는 선비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제 외종 형님, 아까 누구였더라? 월탄 박종화,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그때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남기신 논밭을 둘러보며 결심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서화 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 땅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 엄청 멋있죠, 여러분, 전형필.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서화 전적, 골동품들을 가져갔냐면 무덤을 팠대요. 버려져 보이는 또는 버려지지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막 가가지고 무덤을 파면 옛날에는 사람이랑 같이 귀중한 물품들을 같이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 고려 청자니 뭐 비녀니 뭐니 이런 거를 다 파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이제 비싼 돈을 받고 팔고 막 이런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전영필이 이거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 이거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외놈들이 우리 거 가져가지 못하게 이거 막아야겠다. 내가 서화전적을 지켜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계속 또 뒤에 읽어볼게요.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건 뜨거운 가슴과 재력 너 있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화전적 모아보겠다는 건 틀린 거 아닌데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하네요. 나는 자네가 우리 서화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겠다는 건지 알고 싶네 라고 또 물어봤어요. 누가? 오세창이. 전영필을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이제까지 서화전적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대요. 무엇? 서화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멋있죠? 그래서 전영필이 생각하는 가치, 바로 요겁니다. 우리 조선의 자존심. 일본 부들부들이라는 거죠. 자,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창은 잠시 전용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마침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대요. 이 호탕한 웃음의 의미는 와, 쟤 대단하네, 쟤 인정할 만하네, 뭐 이런 거죠. 조선 땅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은 많다네. 자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수집가도 제법 있지. 자, 그러면 아까 현중이가 오세창 누군지 궁금해 했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니까 이제 현중이가 깨달은 거예요. 서화전적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이 자꾸 오세창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오세창은 서화전적과 골동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현중이는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맥락을 파악해서 오세창이 누구인지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글을 읽는 중 활동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뜻을 갖고 모으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네. 대부분 재산이 많거나 돈이 좀 생기자 고상한 취미로 내세우기 위해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들은 수집벽이 식거나 막 이렇게 수집하고 싶은 마음, 체면을 충분히 세웠다 싶으면 더 이상 모으지 않는다네. 그러나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기에 지키겠다고 하니 그 뜻이 가상하군.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그거였네. 전영필은 묵묵히 오세창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옛 책과 서화를 수집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내가 자네를 한번 믿어봄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영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 모으기로 결심한 거고 오세창은 그걸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우리 목요일날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 한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5교시와 6교시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읽기의 과정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읽기의 과정 3가지.
네, 첫 번째는 읽기 전, 두 번째는 읽는 중, 세 번째는 읽은 후.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현중이가 읽기 전에 한 활동, 우리 두 가지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내 발표 목적이 전영필의 생애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인가? 이거 고민했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읽기 수준을 돌아보고 이 책 나한테 너무 어렵네. 다른 책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세 번째. 현중이가 읽는 중에 한 활동. 오늘 수업 내용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뭐 서화 전적의 뜻 몰라서 찾아본 거랑 두 번째는 오세창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오세창 서화 전적 골동품의 전문가구나.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네 라고 생각한 거.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들 그리고 뭐 교과서에 밑줄 친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공책에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책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책 정리에 필요한 내용들, 공책 정리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선생님이 뒤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를 잘 보시고 공책 정리를 남은 시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5교시랑 지금 6교시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요. 뒤에 보면 선생님의 선물이 나오니까 기대하시고 우리는 목요일날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